펴내나 보자.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선생님들마다 설명을 어떻게 전달을 하냐에 따른 그런 차이점이 좀 있기는 한데요. P명 Q이다가 참인 상황일 때 어떤 명제가 참인 상황을 갖다 놓고서 그 안에서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크기 관계가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따지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잠깐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뭐 물에다 띄워놓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땅바닥이 있어야 물에서 뜰 것이고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냥 항상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하다고 했으니까 아까처럼 그대로 합시다. 얘가 불땅 주민이 천안시민입니다 라고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거야. 이건 당연히 참인 거지, 그치? 당연히 참인 걸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당동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천안이라고 하는 땅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니, 이렇게. 그치?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 됐어? 그러면 요때 누가 작은 거야? 불당동에서 작은 거지, 그치? 작은 거는요. 작은 것은 충분 조건이야. 큰 것은 필요 조건이야. 요렇게 외우면 좀 편해요. 물론 요 사이에 이걸 그 수식어가 막 들어가. 작은 것은 큰 것이기 위한, 대이기 위한 충분 조건. 큰 것은 작은 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이런저런 말이 붙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작은 건 뭐고 충분 조건이고 큰 거는 뭐고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안 헷갈릴 거라고. 됐어? 또는요. 참인 요런 명제를 갖다 놨을 때요. 화살표가 나가는 애는 충분 조건이고요. 받는 애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 풀 수 있어. not Q이면 P에다가 성립한다라고 할 때 P는 not Q이기 위한 뭐라고 쓸 거야? 무슨 조건이라고 쓸래? 야, 고민하지 말라니까. 얘가 성립을 한데 참이래. 참인 명제를 써놓고 주어가 누구냐고. 이거는 주어를 뭐라고? 주어 P 여기 있잖아. 얘는 뭐야? 화살표를 받고 있잖아. 뭐라고? 필요 조건 그냥. 오케이. 이게 제일 만만하고 편하다고요. 오케이? 됐어? 됐니? 물론 이거에 뭐 정확한 개념을 의미를 따져보자면 이런 거야. 이 불당동 주민인 게 이제 얘가 저기가 되려면 만족이 되려면 불당동 주민이라고 하는 이 조건만 있으면 얘는 충분히 천안 시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맞아? 자, 불당동 주민이라는 주소지만 있다라면 얘는 충분히 천안 시민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뭐 얘는 충분 조건이다. 뭐 이런 어떤 의미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데 헷갈리더라 이거야, 그냥.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의미의 어떤 정확한 이해도 좋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문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것과 큰 것 혹은 화살표가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으로 해서 우선은 해석을 해놓고 그래놓고 그 추가적인 어떤 문제를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살짝 봐봐.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인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그랬어. 자, 그럼 봐봐. 1번을 정리를 좀 하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했는데 뭐 얘는 뭐 큰 의미가 없다서 P는 뭐라고? 필요 조건이래요. P가 필요 조건이래. 그럼 뭐란 얘기니? P가 화살표를 받는 애란 얘기야. 그러면 Q가 나가는 애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맞다 이거야. 얘는 맞다고. 됐어? 근데 뭐는 아니래? 충분 조건은 아니래.
P가 충분 조건이면 화살표가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뭐 한다는 얘기야? 나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라고요. 됐어요? 됐어? 그럼 문제를 해석하면 누가 큰 거고 누가 작은 거니? 그렇지, P가 큰 거지. 화살표 받는 애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P가 X는 1이래. Q가 X 제곱은 X래. 아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내가 왜 크다 작다라고 설명을 했는지가 지금 얘를 보면 알 수 있어.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진리집합으로 우리가 얘를 바라볼 거기 때문. 자,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아이라고. 됐어? 자, Q를요,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라고 쓸 거고, X의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거고요. 그러면 이 Q라고 하는 녀석의 집합을 이야기해보자면 0하고 1 이렇게 들어간다. 됐어? 됐어?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라고요. 집합이. P가 Q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그럼 P가 Q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우리는 명제로 어떻게 표현을 하니? 조건으로. P면 Q에다가 성립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이런 경우를.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뭘 찾아야 돼? Q이면 P인 상황을 찾아야 되지. 누가 더 커야 돼? P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마저 틀려. 틀렸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1번은. 자, 하나 더 해석을 좀 해보자. 이런 거야. 두 번째. P는요, X랑 Y랑 같대요. Q는요,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같대요. 자, 얘는 지금 본 것처럼 뭐 어떤 진리집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러면 얘는 식으로 한번 체크를 좀 해봅시다. P는요, X랑 Y랑 같습니다라는 식이 하나야. 그러면 얘를, Q를,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라고 바꿔서 정리를 한다면 얘가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니? X는 Y고요. 또는 X는 마이너스 Y고요. 두 가지죠? 그럼 잘 봐. P라고 하는 애는 X는 Y라는 조건, Q라고 하는 애는 X는 Y와 X는 마이너스 Y라는 조건. 누가 더 조건이 많아? Q가 더 많지. 근데 심지어 P의 조건은 Q의 조건 두 개 중에 하나지. 맞니? 그럼 P가 Q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도 크기 관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맞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P이면 Q에다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P는 Q이기에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해야 돼?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뭐니까? 필요 조건을 찾는 거니까 2번도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됐어? 자, 똑같은 거 또 한 번. 지겹지만 어쩔 수 없어.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자, 세 번째. P가요, X가 Y보다 큰 상황이래. Q는요, X-Z랑 Y-Z가 X-Z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이래. 그럼 봐봐요. 천천히 생각을 해봐. 얘는 그냥 이거 그대로인 것 같아. 뭐 X가 더 커요 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Q는요, 지금 얘가 뭔가 뒤에 Z가 붙어있지.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 플러스 Z를 해보자. 플러스 Z. 그럼 부등호 방향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그럼 뭘로 바뀌지? 이 식이 어떻게 돼? X가 Y보다 큽니다라고 바뀌죠. 됐어? 그럼 P하고 Q의 조건이 지금 어떠니? 똑같죠? 아, P하고 Q의 조건이 똑같아요. 그럼 만약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않니? 맞아? 근데 얘를요, 집합으로 표현할 때가 좀 중요해. P가 Q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아, 네. Q가 P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쵸? 이걸 집합의 상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쓸 때 뭐라고 쓰지? P가 Q에 들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조건으로 뭐라고 표현하니? P이면 Q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맞아?
그러면 Q가 P에 들어갈 땐 뭐라고 표현을 하지? Q이면 P다라고 표현을 하죠. 됐어? 잘 봐. 이 상황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하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나가는 거야. 충분 조건. 작은 거. 근데 얘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하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얘는 충분 조건도 맞고 필요 조건도 맞아. 어떤 때? 두 개가 같을 때.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기도 하면서 충분 조건이기도 할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 됐니?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야. 네 번째가 답이거든요. 네 번째. 그 네 번째는 어떻게 답인지 거기까지만 봅시다. 네 번째까지만. 1번만 다 보자. 1번의 네 번째.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돼? P는요, X,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고요. Q는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봐봐. 이 네 번째 거는 너네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까? P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Q는 어떤 상황을 얘기할까? P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냐, 그지? 자, 보세요. 요 경우는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이어도 되지. X가 0이고, Y가 0이어도 되지. X가 0인데, Y가 0보다 커도 되지. 이걸 다 찾아줄 수가 없나? AND니까. 됐죠? 됐죠? 또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도 되지. 됐어? 잘 봐. 얘는 그럼 어떠니? 지금 이게 하나하나 그냥 찾아보는 거야. 생각만 한번 해보는 거야. 처음이니까. 얘는 X가 이거면 따라가야 되거든? Y가 누구여야 되니? 0보다 커야 돼. X가 0이면 Y가 0이어도 돼. X가 0일 때 Y가 0이어도 되고 X가 0인데 Y가 0이어도 되거든? 지금 뭐 똑같네? 똑같아, 그지? 근데 얘는 추가를 할 수 있지. 뭐를? X가 0보다 작을 때 Y가 0보다 작아도 되지. 그럼 얘는 양수잖아. 또 X가 0보다 작은데 Y가 0인 경우도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 Q가 P에 쏙 들어가는 상황이지. 맞아? Q가 P에 쏙 들어가는 상황. 그러면 Q이면 P에다가 성립하는 상황.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됐지? 됐어? 오케이. 자,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게 5번이야. 그래서 5번은 자주 나와요, 5번. 이 5번을 좀 체크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 1번에 5번 보기. 뭐냐면, P가요, X, Y가 0이 아니다고, Q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니? 됐어? 그럼 얘가 이야기하는 건 뭘까? X랑 Y랑 곱했는데 0이 나오면 안 된대. 그럼 뭘까요? X가 0이 아니고 그리고 Y가 0이 아니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 0이 안 나오잖아. 됐니? 그러면 얘는 뭐니? X가 0이 아니거나 이거나 Y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니어도 얘는 되지요. 됐어? 그러면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큰 상황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X가 0이 아닌데 Y가 0인 경우
x가 0인데 y가 0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닌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라. 그 중에 요 하나가 여기에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라. 됐어? Q가 더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지? 됐어? 네. 1번 문제가 아마 처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배웠을 때는 많이 헷갈리는 문제일 거야. 물론 뭐 뒤에 가면 굉장히 쉽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 1번 문제를 보면 충분 조건이 뭔지, 필요 조건이 뭔지, 얘를 과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낄 수 있는 문제여서 그냥 한번 1번을 꺼내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 단원에서 재밌어 하거나 이해가 쉬웠던 문제, 3단 논법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게, 자,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 T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 다음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늘 했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방금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누가 P는 충분 조건이래. P가 크단 얘기야, 작단 얘기야? 작다, 오케이. 그러면 P에서 어디로 가? not Q로 가면 되는 거야. 이것만 익숙해지면 된다고, 오늘은. 됐어? 두 번째, Q는 뭐래? 필요한 거래. 필요 조건이래. Q가 크단 얘기야, 작단 얘기야? 크단 얘기라고. 됐어? 그러면 Q가 받으면 된다고. 됐니? 됐어? 그래서 여기가 R이 이쪽에 들어가겠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 여기까지가. 근데 저번 시간에 3단 논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지? 3단 논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3단 논법 문제는 무슨 문제다? 기차놀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다. 그지? 기억 안 나? 안 나? 안 나? 나지? 했지? 한 거 같은데? 그지? 꼬리를 물어준다고. 근데 문제는 모양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연결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 배운 게 뭐였다고? 대우 명제였다고. 왜?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이니까. 그래서 주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뭘 먼저 해라? 그냥 의미가 없어 보여도 대우 명제를 그냥 한번 써놔 보라고. 이렇게 대우 명제를 그냥 한번 써놔 보라고. 이렇게. 됐어? 그래 놓고 뭐해? 연결시킬 만한 거를 찾으시라고. 그럼 지금 P면 not Q 이렇게 해서 연결해 보니까 얘네들이 연결이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연결하면. 그치? 연결을 해보자고. 어떻게? R이면 Q이고 Q이면 not P라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세 번째가 뭐야? R이면 not P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치? 근데 얘 역시도 대우는 존재한다고. P이면 not R이라고. 됐죠? 됐어? 그래서 이 문제가 재밌는 건 뭐라고? 대우 명제들을 한번 그냥 재미삼아 써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빨간 색깔로 색깔을 굳이 달리 써본 건 뭐 때문이야? 보기가 5개인데 그 중에 4개는 대부분 다 우리가 고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 그치? 이것이 2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풀 수 있을까? 3번.
틀려? 지금 요새 그 테스트 보면서 느끼는 건데 니네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기는 해. 요새. 응? 점점점. 그새 또 흐릿해졌지 또. 자 여기 봐봐봐. P면 Q이다가 성립을 하고 not P면 not R이다가 성립을 한대. 참이래.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보라 그랬어? 연결을 해보라 그랬어. 지금 이 상태에서 연결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보라 그랬거든. 대우명제 not Q이면 not P입니다 라는 게 대우명제지. 그 다음에 얘의 대우명제는 어떻게 돼? R이면 P입니다죠. 그치? 그래갖고 연결을 해보려니까 요렇게 연결이 되거든. 요렇게. 그치? 또는 얘랑 얘랑이 연결이 되거든. 근데 not 붙어있는 건 헷갈리니까 안 붙어있는 걸로 하자고. 안 붙어있는 거. 그러려면은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 아 얘랑 얘를 연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R이면 P이고 P이면 Q이다로 연결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3단 논법은 뭐였어? 얘면 얘고 얘면 얘니까 맨 앞에 게 맨 뒤에 겁니다가 3단 논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추가로 뭘 알 수 있는 거야? R이면 Q이다를 알 수 있는 거라고. 그치? 높아심에 그냥 뭐도 not Q이면 not R입니다. 적어볼 수 있고.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봐봐. 기억.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까? 기억을 따로 해석해 얘들아. 무조건 짜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기억을 따로 해석해봐. 연습한다 생각하고 해보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자 이거 우리 오늘 한 거 이거 연습 좀 합시다. 누가? 주어 누가? Q는 뭔 거야? 필요. 그지? Q는 필요. 그럼 Q가 어디 있어야 돼? 어? 계속 헷갈려. 다시 정리 얘들아. 요렇게 돼 있는 게 참인 상태에서야 얘들아. 요게 참인 상태에서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요 모양이 있을 때, 요 모양이 있을 때, 어? P는 뭐라고? 무슨 조건이라고? 충분, 충분. 어? P가 충분. Q는 뭐라고? 필요. 다시 화살표가 나가는 애 누구라고? 충분. 오케이? 닿는 애 뭐라고? 필요. 됐어? 자 다시 이제 이리 와봐. Q가 필요래. 화살표를 줄까 받을까? 받아요. 이해돼? Q가 필요래.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라고. 오케이? 됐어? 그러면 그렇게 쓰라고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이러면 된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게 되는 거라고. 기억이 얘기하는 건 이거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맞나 봐봐. 여기에 있나 봐봐. P면 Q에다가 있네. 그지? 맞네요. 기억은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연결시켜서 하려 하지 말고. 그럼 자 니은을 따로 봐봐. 니은부터 봐봐. 그냥 문장만 보는 거야. 문장만.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자 누가 주어 찾아. 누가? R은 무슨 조건? 충분. R이 충분. 그럼 R에서 화살표가 나가 받아? 나와요. 오케이. 그렇지. R에서 나와요. 이렇게 됐어요? 그 R이면 Q에다가 맞냐 봐봐. 맞네. 그럼 니은도 맞는 거야. 자 디귿.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자 그러면 누가? P가 무슨 조건? 필요. 받는 거야? 주는 거야? 받아요. 오케이. 자 P가 받아요. 이렇게요. R이면 P에다가 성립을 하니 맞네요. 그래서 답이 5번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조금 좀 감이 좀 잡혀. 방향이 좀 나오니 나와야 돼. 재영아. 4번 한번 또 해봐. 니들이 4번.
계속 해보자. 계속 4번 해보자. 4번. 했니? 자, 가보자. 낫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누구는? 낫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준다. 오케이, 나간다. 그러면 낫 P가 Q이다가 참인 상태가 되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럼 얘를 지금 여기서는 밑에 보니까 집합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P의 여집합이랑 Q라는 집합이랑의 호환관계가 어떻게 돼?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상황. 됐죠? 자, 요거를요. 자, 주로 P랑 Q랑의 벤 다이어그램들을 많이 그린단 말이야, 얘들이.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를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 보여줄게.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하는 얘기야. 무조건 니네가 보통 평상시에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그럼 P의 여집합이니까 막 여기다 색칠을 할 거란 말이야. 이러면 더 헷갈려, 이 문제는. 그림 그릴 때. 그래서 조금 선입견 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그림을 좀 먼저 내가 표현을 해줄게. 그냥 P의 여집합을 그려, 이렇게. P의 여집합. 이렇게 그려. P가 아닌 거를 그냥 그려. 나머지는 바깥이라고, P는 바깥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지금 이 그림이 이거거든. P가 아닌 건 Q에 쏙 들어가.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요, 우리가 영역 표시를 잠깐 해줄게. 요 안에는 P가 아닌 것들이 들어가 있지? 여기는 P인 것들이 들어가 있겠지? P가 아닌 거야, 바깥쪽이니까. 근데 여기도 P인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P는 Q에 포함되는 애도 있고 포함이 안 되는 애도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나는. 오케이. 아닌 건 쏙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P는 안 들어가냐? 그건 아니라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자, 그 상황에서 그러면 1, 2, 3, 4, 5를 표현을 해보자면 어떤 게 맞아요? 5번이 맞는 거야. 두 개를 다 더하면, P랑 Q를 다 더하면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 있더라. 그럼 1번은 틀렸나? P 교집합, Q는 공집합이다. P가 겹치는 게 없어? 있잖아. 이것 때문에 이거 표현해 준 거야. 1번 때문에. 이해하지? 됐어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네 번째 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얘도 한번 풀어볼까? 아마 요거 5번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마 P의 여집합, 차집합, Q의 여집합, 합집합, P가 Q다.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거야. 간만에 나온 어떤 집합의 연산 하는 과정을 한번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복습을 좀 합시다. 자, 5번 문제.
벤 다이어그램 열심히 그리고 있어. 우리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약속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너도 할래? 안 할래? 솔직히 내 저기 우리 여기 저기 부천하는 우리 조카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약속 하나 할래? 너도 해? 우리 방학 끝날 때까지 벤 다이어그램은 안 그리는 걸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그리지 마라고 해서 그럼 못 그리는 거는 제껴요 이게 아니고 최대한 벤 다이어그램 없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답이라도 맞춰야겠다 할 때 그림 그리기로. 그 왜 그랬냐면 그냥 너네들을 막 그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겠다 이게 아니라 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 그 이야기 좀 해줄게. 자, 봐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이거 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말자고 했지? 뭐 때문에? 이 집합의 연산 법칙 연습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 그지? 자,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고. 1단계 뭐 한다 그랬죠? 차집합 바꾸는 거라 그랬어, 무조건. 차집합. 그래서 P의 여집합, 차집합을 뭘로 바꾸고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꾼다 그랬고 그 다음에 뒤에 원래 붙어있던 거 Q의 여집합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P가 있었어 이렇게 그치?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P의 여집합 교집합에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뭐야? Q 이렇게 됐었어요. 그 다음 합집합 P입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분배한다 그랬어. 그러면 P의 여집합, 합집합 P하고요. 교집합 P, 합집합 Q 하고요. 그쵸? 그러면 이게 얼마야? 이게 P 합집합 P의 여집합 이거 얼마지 이거? 전체 오케이. 전체랑 얘랑의 교집합이면 얘만 사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좌변이 뭐가 되고 P 합집합 Q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뭐였어? Q였어 우변이. 합집합했더니 Q가 나오는데 그럼 뭐라는 얘기일까? P는요 Q에 포함됩니다를 얘기하고 있죠. 됐어요? 그럼 P가 Q에 포함되니까 뭐겠어? P이면 뭐가 성립한다? Q이다가 성립하는 상황이더라. 됐어요? 오케이.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네. Q를 위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어? 요것 때문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될 수 있으면 그리지 말자. 이 학기 중에 연습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됐지? 그리는 거 모르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걸 모른다고? 그거 몰라도 돼. 왜냐면 학교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뭔가 뭐지 저 선생님 좀 이상한 걸 가르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첫 번째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다 우선은 설명을 한번 해줘 그지? 하지만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 두 번째 그냥 순서를 뒤집어서 얘는 하는데 얘 왜 더 쉬운 걸 안 가르치지 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 두 번째 거 있잖아. 더 쉬운 거 같은데 왜 안 가르치지는 학교에서 니네가 지겨울 정도로 연습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야. 뭐가 있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외워가지고 수행평가 보는 거. 두 번째, 뭐 지금 이런 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집합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교과서 문제 풀어라고 찍찍찍찍 그림 그려서 색칠하고 가는 거. 이거는 내가 안 시켜도 학교에서 한다고. 근데 그게 만약 어려운 건데 내가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 배웠다. 그럼 문제가 되지. 근데 나랑 안 한 건 아니야. 하긴 했어. 근데 쉬워. 학교에서 해도 되잖아. 오케이? 그리고 이런 식의 수업 방식이 장점이 뭐냐면 학교 난이도가 다른 애들 섞어놔도 괜찮아. 웃긴 게 뭔지 알아? 오성이나 이런 데 가면 이거 시키거든 학교에서 막 그리는 거. 내가 안 가르쳤잖아. 학교에서 할 거라고. 거기서 연습하는 거야. 근데 삼성고 국일고 이런 거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해. 근데 학원에서 이것만 하고 방학 때 이것만 그리고 있다가 학교 갔다고 생각해봐. 걔네 학교 가서 경쟁력이 있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딱 가운데다 놓고 가르쳐 놓고서는 나중에 학교 갔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되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누구나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기준을 잡아놓고 가는 거야 나는.
이거 할 줄 알아야 되고 못하면은 심화 문제에서도 망이고 기본 문제에서 그렇게 학교 난이도가 좀 쉬운 일반 고등학교에 조금 어려운 난이도 문제 못 푸는 거고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학교에 손을 못 대는 첫 시작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알아둬라. 그 다음에 6번 넘어갑시다. 6번. 오늘 하는 내용들은 결국은 뭐냐면 문제를 딱 읽으면서 얘가 포항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또는 누가 화살표가 나가는 건지 들어오는 건지를 감을 잡았다면 오늘 거는 대성공 진짜 얘들아. 근데 오늘 것만 대성공이 아니라 명제 파트의 한 50%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해도 돼.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오늘 이후로 5초도 생각 안 하고 툭 해갖고 필은 퀴기엔 충분히네 필요네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면 명제 파트의 50% 끝난 거야. 진짜로. 아주 어려운 심화 말고 기본 내용에서 한 50%로 끝난 거니까. 자, 6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선생님 나 이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말이다. 그리고서 이제 질문을 해결을 해주려고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중간쯤 갔는데 선생님 알겠어요. 그리고서 본인이 말을 딱 끊고서 자기가 풀어.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뭘 몰라서 못한 거였을까 그 사람은? 처음 기본? 아니지. 문제에 대한 해석이 안 됐던 거지.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안 됐던 거라고. 오케이? 근데 그걸 선생님이 해줬다는 거잖아. 근데 그 선생님이 해주는 작업이 그렇게 막 심오한 작업이 아니다. 이런 거야. 자, 문제 썼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인 x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은 0보다 작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도 막 말이 되게 길지. 그걸 내가 뭐 했어? 앞에다가 p랑 q만 붙였어요. 그냥. p랑 q만 붙였다고. 그래놓고 다시 읽어볼게. 지금 문제를. 뭐라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으로 바뀌었어 문제가. 여태까지 그 짓 했잖아 우리 그지?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면 p가 더 커 q가 더 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p가 더 커 q가 더 커? 이러면 돼지들아 다시 p가 필요 조건이래. p가 크지. p가 받아야 되잖아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돼야 되는구나. 뭐가? P가 Q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은 끝난 거라고 이제. 아까 문제가 된 거라고 이게. 됐지? 집합 문제처럼 된 거라고요. 그러면 P가 뭐였어요? P가 마이너스 A부터 A였어요. 마이너스 A서부터 A였어요. 요렇게 생겼었어요. Q는 이거 해보면 되잖아.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4니까요. 어떻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요렇게 색칠 안 하는 거나 요렇게 되겠지. 그치? 됐어요? 그럼 뭐라고 쓸 거야? 이쪽에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a를 커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 봐줘야 돼? 등호 조건 봐줘야지. 등호 조건.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 봐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Q이면 P에다가 성립하는 거는 맞지? 지금 우리가 이거 찾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Q가 P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맞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때? 이게 지금 Q하고 P가 같은 걸 포함하는 걸까 포함 안 하는 걸까? 이 말은 포함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돼요. 오케이. 다시 잘 봐. 이렇게 해보자. Q하고 P가 이렇게 Q하고 P가 같다라고 해봅시다. 같다라고. 그러면 P면 Q에다가 성립하니? 맞지?
Q이면 P에다가 성립하니? 맞다고. 왜? 같다라는 건 뭘 얘기하니까 Q가 P에 속하기도 하고 P가 Q에 속하기도 하잖아. 이게 이거잖아.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한 걸 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고 얘도 맞는 거잖아. 맞지? 그럼 봐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같은 것도 포함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라고. 만약 그러면요 선생님 얘가요 포함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은 안 되는 같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럼 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맞는데 충분 조건은 아닐 때 이렇게 이야기를 대놓고 해준다고. 그 크기 관계가 필요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는 건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겠어? 같아도 된다라는 거야. 이 등호 하나 설명하자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여기서 이게 논리적인 것들이랑 좀 헷갈리는데요. 그 논리적인 것들이 헷갈리는 건 방법 없어. 차근차근 생각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답을 찾아내야 해. 아, 이 말은 이런 뜻이구나. 오케이. 매번 내가 하는 얘기지만 얘들아, 최근에 문제가 계속 그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게 어떻게 바뀌어가게 된다고? 사고를 스스로 하고 학습이라는 거를 열심히 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사고력이 생겨야 점수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구조로 간다고요. 지금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맨날 했던 얘기가 22번이었잖아. 올해 수능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뭐라 그랬어? 주어진 재료들은 어렵지 않다니까.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다니까. 고등학교 때 충분히 배우는 3차 함수. 그걸 가지고 평행이동. 그리고 나서 주어진 조건에 따른 부호 결정. 근데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만 알면 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그래프를 보면서. 근데 단지 뭐가 문제였어? 그 그래프가 X축에 어느 정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걸려있는지를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걸려있는 갖다가 X축에다가 그 3차 함수를 갖다 거는 게 뭐라고? 사고력이라고. 이렇게 걸었더니 안 되네? 저렇게 걸었더니 되네? 이걸 찾는 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 본인들이 하는 거라고. 본인들이. 그 훈련이 된 애들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오케이? 그거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근데 이게 이번에 어제 오늘 되게 논란이 됐던 게 뭐야?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 교육부에서. 이제 어떻게 등급제를 뭐 5등급제로 바꾸고, 그지? 수학은 앞으로 너네 밑에 학년 얘기긴 하지만 수학은 어떻게 간다? 미적분과 기하 같은 심화 수학은 수능에서 출제를 아예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상태로 봤을 때에 22번 문제까지의 저 진도, 그러니까 22번 진도까지 공통 부분 있잖아. 거기까지만 수능을 보겠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문항수가 문제의 단원의 양보다 많아져야 되지. 원래 22번까지만 그 단원을 가지고 22번까지만 내면 되는데 이제 30번까지 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분위기는 어떻다고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니지, 대학 과정이나 어떤 너네들이 안 배우고 누군가 어떤 특정 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라지고 있다고. 그럼 뭐 한다고? 대놓고 사고하게 만들 거라고. 더군다나 추가로, 자, 심화 수학은 대학교에서 필요하거든. 꼭 필요하거든.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해. 특히 공대 쪽은 난리 나요. 내가 얘기했잖아. 나 공대 출신이라 안다고. 그지? 공업수학 2, 3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미분, 적분을 달달달달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대학 그 입학 시험에 평가에 포함을 안 한대. 그럼 애들이 공부를 하겠니? 안 하겠지. 그럼 뭐 하겠니? 대학에서는 새로 가르쳐야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적어도 어차피 새로 가르칠 거라면 얘가 배울 수 있는 능력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판단을 해야겠지. 그래서 뭐가 점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있냐면 수리 논술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리 논술은 뭐야?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그거에 대한 사고를 너네들이 하는 걸 서술까지 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을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3은 5, 5x 마이너스 2y 플러스 7은 제로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고 해서 다 x는 3 이런 수학은 앞으로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야. 하나를 하더라도 왜 그런지 정확하게 좀 알고. 그래서 이 1단원, 2단원 이 집합하고 명제에서 그런 감각을 내가 있나 없나 정도는 파악해 볼 수 있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단원이라고요. 만약 집합 1, 2단원이 집합 명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사고라는 걸 좀 하시고 안 되면 질문이라는 걸 좀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그래도 해결이 안 나면 찾아와서 나나 방학 때 클리니 선생님 내가 조교 만들어준다 했잖아. 가서 대화라는 걸 좀 하라고. 어떤 식의 대화냐면 선생님 저는 왜 얘가요 P가 Q보다 큰데 왜 충분하죠? 뭐 이런 느낌 있지 그치? 그런 식으로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 논리를. 여기 문제 틀렸다고 찍 걷다고 그거를 다시 풀어갖고 1번에서 틀렸어 2번에서 틀렸어 그럼 당연히 3, 4, 5 중에 하나겠지 답이. 그럼 맞을 확률이 높겠지. 2번 틀리고 3번째 가서 맞아갖고 왔어. 그거 세모 이게 아니라고 수학은. 알겠지? 자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7번. 그럼 7번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세 조건의 진리집합이 나왔대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우선은 써놓겠죠. 이렇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갖고 하나하나 오늘 배운 거 이거 하나야. 많지도 않아 내용이. P는 충분하대. 그럼 뭐겠어 이건? P에서 화살표가 나갈까 들어올까? P는 충분하대요. 나가야죠. 그렇죠. P이면 Q이다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Q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필요 충분이니까. 그렇지. 들어와야 돼?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라고. 착한 친구. 착한 친구네. 자, 요 정도 했으니 그닥 중요치는 않지만 알아둬야 되는 거 한 가지만 합시다. P면 Q이다가 참일 때의 표현은요. 화살표를 두 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냥 표현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나오는 표현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나중에 하는 거야. 내용 정리할 때 뭐 이게 중요한 거 물론 중요하지. 중요한데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헷갈리는 게 아니니까 헷갈리는 거 먼저 해결했으니 다 끝났으니 이렇게 한다고. 참일 때는 이렇게 두 줄을 한다고. 됐어?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건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크기 관계를 살펴봅시다. P면 Q에다가 참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P집합이 Q집합에 들어가 포함해? P집합이 Q집합에 들어가는 거야? 포함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P는 Q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자, 근데 Q집합하고 R집합이 필요 충분이니까 뭐겠어?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됐어요?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P는 4를 원소로 갖는데요. 4. 오케이. 그럼 P가 얘는 4를 원소로 가졌대. 자, 그럼 Q는 A제곱하고 4A가 이렇게 있답니다. R은요. 뭐래요? P라고 B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선 P하고 Q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첫 번째 뭘 할 수 있니? A 제곱이 4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니? 4A가 4일 수 있어요. 그죠? 왜? P가 Q에 쏙 들어가야 되거든. 됐죠? 그러면 요 때는 A가 얼마지? A가 1이겠죠? 요 때는 A가 얼마가 되니?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이렇게. 됐어? 됐지요? 그래 놓고 원래 거 찾아가야지. A가 2면요. A가 2면 Q집합은 어떻게 되지? Q집합?
A가 2면 4하고 8 이렇게 됐어? 근데 이렇게 되면 R이랑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R은 1을 갖고 있고 근데 R이랑 같아야 된다며 Q가 R이랑 같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안 되는 거야. 지금 유상 A가 2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찾는 것도 니네가 해야 된다고 이제.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하면 Q는 다시 Q는 어떻게 되니?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4고요. 여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8이고요. 그러면 얘도 R에서 막힌다. 그죠? 그래서 얘는 아니 돼요. 됐죠? 그럼 A는 얼마일 수밖에 없겠다? 1일 수밖에 없겠다. 그럼 Q는요, 뭐가 되고요? 1하고 4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얘가 R이랑 같아야 되니까 R 값은 1하고 B니까 B는 얼마가 돼야 되니? B는 4가 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A 값하고 B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됐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너네들이 앞으로는. 됐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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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증명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할까? 아니야, 증명법 2개는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거 부등식만 좀 합시다. 부등식. 자, 증명. 자, 증명 2가지를 좀 합시다. 증명. 오늘 이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좀 집에 가서 조금 좀 안 잊어버리게 연습 좀 해. 헷갈리지 말고 충분히 뭐고 필요가 뭐고 그것만 오늘 해도 성공이라고 했어. 쌤, 응? 그 전습 때 먼저 할까요? 이걸 먼저 할까요? 둘 다 해야지. 아니 이게 뭐 너 놀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번 걸 할까 이번 걸 할까 해서 1시간씩 밀려가면은 나중에는 다 빵꾸나. 그쵸? 오늘 하루는 무리하셔야 돼. 내일 문의를 저번 주에 했었어야 돼. 네. 내가 저번 주에 널널하게 갔지. 네. 했었어야 정상이지. 오늘 영상은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지워버려야겠어. 아니 T1 방법 있으니까 어차피 다 거기다 설명 달아서 해놨으니까 달아서 해놨으니까 그 걔는 아까워도 돼. 상관없어. 근데 한 번쯤은 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나는. 네. 자, 그 증명법 2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맥만 좀 잡아봅시다.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A 제곱이 짝수래. 그럼 A가 짝수인가? 이걸 증명하래. A 제곱이 짝수면 A가 짝수야 라는 걸 증명을 하래. 그럼 우리는 가정을 먼저 살피니 주로 뭔가를 증명하려면 가정을 먼저 살피니 결론을 먼저 살피니 가정들을 살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내잖아. 맞죠? 그러면 A 제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하고 A가 짝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자. A 제곱이 짝수가 되는 케이스가 더 많을까? A가 짝수가 되는 케이스가 많을까? 제곱이 짝수가 되는 어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겠지, 그치? 경우가 다양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게 되면 제곱이니까 오히려 덜 헷갈리나? 다시 A 더하기 B가 짝수면 A랑 B가 둘 다 짝수다 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아야 돼. 그 A 더하기 B가 짝수라는 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니? A 더하기 B가 짝수라는 거. A가 짝수인데 B가 짝수인 거, A가 홀수인데 B가 홀수인 거,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찾아줘야 되잖아. 그치? 가정이 너무 지저분하게 복잡하더라 이거야. 그럴 때는 뭘 이용한다? 대우를 이용한다. 왜? 우리가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됐어? 그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증명법 첫 번째. 여기서 소개하는 증명법 첫 번째. 주로 어떤 때 쓰냐면 이런 때 써요. 거기 문제 있죠. 내가 줬잖아. 문제 뭐라고?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야.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다를 증명을 하겠다 이거야. 네. 오케이? 네. 그러면 n제곱이 짝수인 경우 어떤 거의 숫자의 제곱이 짝수인 거를 찾으려면 뭘 해야 돼? 케이스를 생각을 해야 되지. n이 홀수라면 어떻지? n이 짝수라면 어떻지? n제곱이 얼마인가? 뭐 이런 거 찾아줘야 되잖아. 헷갈리잖아. 그치? 그럴 땐 뭘 하라고? 항상 대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무작정 이게 다 된다 이게 아니라
대우를 생각을 해보자고. 왜?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는 항상 참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얘의 대우는 뭐니? n이 짝수가 아니면 뭐면? 홀수면 n제곱이 홀수다라는 거를 홀수다가 증명이 된다라면 얘가 맞는 거겠지? 됐어? 그러니까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2k-1이라고 합시다. 2k-1. 홀수는 보통 이렇게 쓰니까. 그렇다면 n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쓸 거냐면 2k-1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거고 4k 제곱에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고 얘는 2로 묶으면 2k 제곱 마이너스 2k 2로 묶었다는 얘기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짝수인 거야. 근데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짝수에다가 1 더한 게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홀수구나 라는 거를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야. 됐어요? 됐어? 당연히 홀수구나.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네. 이 대우는 맞는 거네. 그치? 그렇다면 대우가 맞다는 얘기는 원래 것도 맞았을 거다라는 이야기야. 됐죠? 이렇게 증명하는 거를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됐어? 그 다음에 나오는 증명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귀육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육법. 그 귀육법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을 하려다 보니 실패하여 원래 것에 강한 긍정을 만들어주는 느낌을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어려운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서린이가 어느 날 갑자기 수업 시간에 뛰어들어오면서 야, 나 수학 개 잘함.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함. 이랬어. 그 말이 참인가? 이제 확인하고 싶어진 거야, 애들이. 확인하고 싶어진 거야. 그래서 야, 저 새끼가 참이 아니야. 최고가 아니라는 걸 내가 한번 찾아볼게 라고 하고 1등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거꾸로 반대되는 경우의 케이스들을 막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뒤졌어. 야, 너 몇 점이니? 너 몇 점이니? 다른 친구들한테. 왜냐하면 서린이보다 잘 본 애를 찾고 싶은 거야. 찾으면 증명이 되는 거잖아. 너 잘못됐다는 걸 찾은 거잖아. 막 찾았어. 안 찾아지더라 이거야. 안 찾아졌어. 없었어. 그럼 우리는 결국 뭐 한 꼴밖에 안 되지? 서린이의 입지를 단단하게 해준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이렇게 하면 증명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어떤 뭐 사전적 내용이나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자 그러면 얘네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그 느낌을 못 잡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를 든 거거든.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한번 보자고. 증명을 하나 해줄 테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루트이가 무리수라는 거를 증명을 하죠. 루트이가 무리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루트이가 무리수인 거를 증명을 할 건데 이거 교과서에 있다 얘들아. 교과서에 증명도 나오고 학교에 따라서 청수나 이런 학교들은 증명하라고 시켜. 학교에서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알아둬야 되는 증명 중에 하나야. 자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얘가 무리수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 무리수인 건 당연히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증명을 하라 이거야. 어떻게 하는 거라고? 반대되는 거꾸로 또는 부정을 해놓고 증명을 해 나가다 보니 실패를 했다 이거야. 실패를 해서 애초에 얘가 맞다는 말을 더 강조해 준 꼴밖에 안 되는 이런 느낌을 만들면 된다고. 오케이? 자 봐봐. 그럼 어떻게 하냐?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고? 문제가 무리수라고 그랬는데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 결론을 부정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루트 2를 n분의 n이라고 쓸 수 있어. 유리수니까 분수꼴로. 단 n과 n은 서로 소인 기하분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시다. 됐어? 됐어? 그러면 얘를 루트 2m이라고 하는 애는 n 이게 되겠죠. 양변에다가 m을 곱해서 양변을 제곱해 2m 제곱은 n 제곱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됐어? 그러면 여기서요 n 제곱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니? n 제곱은 짝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맞아? 맞아?
또는 뭐라고? 2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왜? 2 곱하기 어떤 수 한 거니까. 얘지. 2 곱하기 어떤 수 한 거니까. 이해됐어? 이해되니? 2에다가 어떤 수 곱했는데 n제곱이 됐대. 그럼 이 n제곱이라는 애는 뭐겠어? 2에다가 어떤 수 곱한 거니까 짝수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는 n제곱이 짝수야. 그럼 어떤 거를 똑같이 2번 곱했는데 2의 배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겠냐? 곱하기 전에도 2의 배수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n은 뭐야? 짝수야. 또는 2의 배수야. 2의 배수라고 쓰는 게 맞겠다. 2의 배수. 됐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n제곱을 n은 2k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2k라고. 2의 배수니까.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래놓고 요식을 다시 쓸 거예요. 그러면 2n제곱은 2k의 제곱이니까 4k 제곱이 될 거고, 정리를 하시면 n제곱은 2k 제곱이 되지. 여기까지 됐니? 됐어? 양면에 이 약분한 거야 그냥. 됐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또 이줄에서 또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좀 해봐. 2k 제곱인데 m제곱이래. 그럼 뭐니? m제곱은 뭐니? 또 2의 배수지. 그러면 m제곱이 2의 배수니까 m도 2의 배수지. 맞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잘 봐. m과 n이 서로소라고 우리가 놓고 약속하고 시작했거든. 근데 둘 다 2의 배수라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래서 오류야.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유리수라는 게. 그러니 우리는 이 유리수라는 가정이 틀렸으니까 뭐라고? 무리수 맞네. 내가 할 말이 없네. 미안. 이렇게 된 거라고. 됐어?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규律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증명은 뭐 막 저기 심한 건 아닌데 언젠가 한두 번 내신 때 쓰게 될 거야.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숙제 정리 좀 하고 집에 갑시다. 자, 수하 책 펴져 있는 상태니까 수하는 그러면 몇 번까지였지 지금? 저게 몇 번이지? 9번까지인가? 그치? 수업 교재는 9번까지고 그러면 저기 라이트센이 어디까지냐? 규율법까지입니다. 몇 쪽까지야? 57쪽. 57쪽이래. 그 다음에 복소수는 어디까지 했니? 아까 복소수는 몇 번까지 했니? 몇 번까지였니? 복소수 수업 교재로는 아는 사람 없니? 아까 체크했어야 됐나? 수업 교재 어디까지였어?